주식은 원래 낮은 구간에 사면 네. 먹잖아요. 네. 2007년, 8년에도 조금 잘못 들어갔어. 샀는데 10% 더 빠졌어. 네. 그래도 지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났잖아요. 이 전문가들이 이게 잘못이 있어요. 마치 시장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저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이 하워드 막스나 혹은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엄, 레이 달리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팔 때냐 이것만 판단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그냥 좋은 종목 찾기에 전념하자. 그게 저는 정답일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네. 함께 오늘은 시장에 어떤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까? 역시 뭐 미국 이야기부터 좀 가야 되는 거죠. 네, 뭐 최근에 그 고용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음. 고용 지표가 뭐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당장 이달 말에 FOMC에서 금리를 뭐 75bp 이어서 뭐 100bp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 정도로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한 그러니까 그런, 타이트하다는 게 고용이 좋다는 얘기죠. 네, 그런 지표가 발표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리뷰하면서 음. 앞으로 이제 경기 그리고 그래요. 좀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 뭐 계속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하나 갖고 오셨는데요. 이거 보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네. 지금 어느 정도 고용이 좋냐면요. 예. 이 타이틀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겁니다. 예. 실업률 고용 사정은 50년 내 최저치다. 음. 그다음에 빈 일자리, 빈 일자리는 역사적 최고다. 네. 임금 상승세는 고조되고 있다. 네. 세 가지가 지금 이번 고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2000년부터 22년간 이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예. 위에 게 조금 광의의 실업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깐깐한 기준으로 웬만하면 실업자로 다 이렇게 포함시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나는 파트타임으로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좀 풀타임으로 그런 일하고 사람도 실업이다. 싶은데 당신 실업자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광의의 실업률인데 이 광의의 실업률이 6.7% 나왔어요. 어쩜 이게 진짜 실업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이랑 제일 가깝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뭐 네. 만족하지 않는 네, 뭐 네, 네. 일하고 있지만 난 더 일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는 사실은 직업을 못 구해서 경제 활동 비경제 활동이지 사실은 뭐 좀 기회가 되면 일하고 싶다. 네, 그런 사람 대부분이죠. 사실. 이런 사람도 다 포함시켜 네. 거니까 뭐 그냥 다 더한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실업률이 좀 보십시오. 지금 과거의 경기가 굉장히 호황일 때가 지금 이런 경우잖아요. 지금 뭐 2000년 바로 이런 상태 3.8 그리고 2006년 10월 금융위기 오기 전 예. 4.4잖아요. 저런 게 뭐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기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의 실업률보다도 낮아요. 지금 실업률이. 야. 예, 지금 3.6이에요. 지금 이제 그 일반 실업률 지금 일반 실업률 아까 3.6. 말씀드린 거는 이제 6.7, 네. 6.7 실업률은 이제 그 7.9, 6.9 뭐 이때보다 낮고 일반 실업률 미국의 일반 실업률 지금 우리가 보통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3.6 과거의 경기 굉장히 좋았을 때 보다도 지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 뭐 이렇게 운운하는데 고용 시장을 보면 네. 소위 전미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경기 침체라고 진단하는 정의하는 네. 그러한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네. 뭐 두 분기 연속 뭐 마이너스 살짝 갈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경기 침체 말고 광범위하게 수주간에 걸쳐서 생산, 유통, 고용, 뭐 도소매 이 모든 부분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네.
올해는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내년 미국 상반기도 아니고. 네네. 아니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쓸 리가 없잖아요. 조금 이상한 거죠 지금. 경기 지표가 서로 이게 그 균형이 안 맞고 있는 건 맞지만 네. 연준의 통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뭐 두 가지 책무가 고용과 물가잖아요. 네네. 근데 고용 측면은 연준이 지금 믿는 구석이고 음. 우리가 마켓에서 지금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도 많은데 네.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경기 침체 그리고 주가를 더 떨어뜨리기 위한 경기 침체 네. 그리고 실질적인 경기 침체 이거는 올해는 아니다. 이걸 좀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경기 침체 중에 주가를 더 떨어뜨리기 위한 경기 침체라는 뜻은 뭡니까, 박사님?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이렇게 나빠? 이러면서 사람들이 경기에 대한 더 공포, 아래 공포를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예, 네. 고용마저도 안 좋다. 뭐 이러면서 진짜 경기 침체구나. 미국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기간은 평균 18개월입니다. 근데 이 18개월이라는 경기 침체 기간은 NBER, 전미경제연구소라는 민간 기구에서 진단한 이제 경기 침체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통상 18개월 네. 간다 이거죠. 네, 통상 18개월인데 제 생각에는 내년 중반부터 경기 침체를 진단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후행적으로. NBER에서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진단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전미경제연구 거기서 진단할 때 후행적이라는 게 우리가 보니까 2022년 6월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돼서 18개월 동안 됐네 이렇게 발표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보는 통계 경기 침체 그 변곡점 침체에 들어가는 예. 변곡점에서 주가가 몇 달 전부터 떨어졌냐. 예. 뭐 주가가 보통 선행하니까 이거는 그 지금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그러한 경기 침체의 정의에 따른 예. 변곡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몇 개월 정도 선행했냐, 네. 선반영했냐. 네. 아니 근데 그 미국은 우리랑 또 달리 고용에서 해고가 되게 쉬운 유연한 나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가 조금 안 좋다 싶으면 얼마든지 해고도 굉장히 가능할 거고 실제로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도 많이 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고용 상황이 이렇게 좋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진 않더라도 조금만 좀 뭐 어떤 뭐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라면 안 좋거나 고용 상황이 매우 안 좋거나 혹은 조금 어느 정도는 안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거의 최저치잖아요. 이건 뭔가 우리가 지금 뭘 잘못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번 그 경기 사이클이 네. 기괴하다는 얘기죠. 물가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뭐 현지 시간으로 네. 내일 아침에 발표되는 뭐 미국 CPI 소비자 물가가 네. 8.8 얘기 나오죠. 8.8 지금 9%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떨어지는 거죠. 네. 지난달에 비해서 이 정도의 물가가 지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례적인데 네. 고용도 이례적인데 이례적인 걸 어쨌든 뭐 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나 뭐 미국인들이 낮은 임금에도 다 일하려고 그래서 그냥 그 저 사장님들이 그냥 오케이 뭐 시간당 $5씩 주고 막 쓸게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경기 침체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죽어도 어떻게든 일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해서 지금 뭐 실업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다. 뭔가 이게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뭐 지금 해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정프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네. 미국도 마음먹으면 바로 잘라버린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도 제조업 사이드에 노조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래 못합니다. 아니, 노조는 미국 10%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데들도 네. 그 있단 말이에요. 있긴 포드니 있죠. 예, GM이. 예, 예.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유연하다는 게 서비스업을 얘기하는 거거든. 서비스업. 근데 이제 서비스업은 대고객 수요잖아요. 네. 근데 저게 응축돼 있다가 팍 퍼져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장사를 지금 2년 동안 망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오픈해버리네. 리테일로.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경기가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네. 가게 문을 다 연 거예요. 네.
가게 문 열면 어떻게 해? 손님이 있건 없건 간에 기본적인 종업원 구용을 해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수요가 확 넘어선 거고 그리고 동시에 보조금이 다 떨어진 거지. 예, 예. 그러니까 누구의 보조금? 아니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예. 그런 거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네. 일하러 이제 나가야 나오는 그 된다. 시점하고 딱 맞닥 떨어진 거지. 코로나가 네. 고용 지표를 굉장히 많이 좀 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네. 은퇴자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그 전에 뭐 이민자도 그렇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조금 줄었고 이런 부분들 지금 또 김프로님 말씀하신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서비스업의 그렇죠. 지금 문제. 그래서 이런 고용이 지금 밸런스가 균형이 깨졌죠. 네. 그래서 실업자 한 명당 거의 2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지금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용 시장이 어쨌든 지금 아주 공급이 타이트한 네. 외국인 근로자 일단 없고. 그런 외국인? 상태인데 아.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 근로자도 또 이렇게 중국 이민도 좀 잘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미국에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그거 커요. 사실 서비스업은. 네. 캘리포니아는 식당에 가면 다 멕시칸이잖아. 네. 그리고 뉴욕 가면 다 도미니칸이나 푸에르토리콘이고. 근데 그들이 잘 못 들어오고 있는 못 상황이 들어오죠. 이제 미국인들 고용에 그렇죠. 도움은 네. 좀 됐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와 그 고물가에 따른 급격한 통화긴축과 네. 그리고 다른 경제 지표, 네. 뭐 재고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서로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우러져서 경기가 조금 옛날 같이 노멀한 어쨌든 평균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고용 지표는 네.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저는 마켓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믿을 구석이고 네네네. 주가의 하방을 막아주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무너지면. 무너지고 이게 정말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네. 정프로님 말씀대로 이거는 뭐 이렇게 낮다고 그래가지고 이 고용 지표가 좋은 게 아니야라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 고 그러면 네네. 이거 좀 믿을 뭐 비빌 언덕이 없는 거죠. 근데 정프로 걱정은 이런 거잖아요. 네네. 아직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르고 있는데 고용이 기괴하게 좋으니까 연준이서 뻗당기면서 뭐 1% 올린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냥 고용 지표도 좀 안 좋으면 연준이 겁먹고 아유 뭐 야야 사살하자 이렇게 될 그런 얘기죠. 저는 오히려 그러면 예. 연준은 연준대로 금리를 올리고 고용 지표는 고용 지표대로 안 좋고 그런 조합은 가능하지만 서로 마이웨를 가는. 지금 연준이 지금 9%를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에서 고용 조금 안 좋다고 고용이 얼마나 안 좋으면 연준이 패드풋을 발동하겠습니까? 저는 5% 넘어야 돼요. 실업률. 네, 실업률이 5% 넘어야 됩니다. 실업률이 당장 4% 넘는데도 매달 일자리가 3,000개 정도는 줄어야 돼요. 네. 연말까지 거의 좀 어렵습니다. 네. 4% 넘기가. 전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건 자 그러면 고용이 이렇게 좋아요. 네. 고용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할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일 임금 테니까. 상승률 높게 나왔죠. 그렇죠. 임금 상률이 이렇게 높으면 결국 그 사람들은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은 소비의 나라고. 그러면 왜 경기 침체가 오냐? 경기 침체를 왜 걱정하는 건지는 이해를 못하는 물가가 거죠. 높잖아요.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소득은 늘어나더라도 네. 지금 기승전 물가라니까요. 임금이 올라도 네. 기름값보다는 한참 더 들어오른다. 들어올랐지. 그러면 경기 침체다. 자동차 기름값 넣으면 기름 넣으면 남는 네. 게 없어요. 그래요? 야, 근데 이게 봐봐요. 이게 또 다시 죄송합니다. 임금이 예를 들어 내가 500만 원에서 550만 원이 됐어요. 근데 내가 소비하는 거는 사실 물론 이제 뭐 소고기값 뭐 10% 오르거나 기름값 10% 오르더라도 이게 내 소비의 100% 그러니까 내 버는 돈의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임금 인상의 퍼센테이지가 설령 내 소비의 그 물가의 퍼센티지보다 좀 낮다 하더라도 근데 100% 써요.
일반적인 사람. 미국은 100% 쏜다니까. 아, 저축 안 한다니까. 미국은 그런 또 특성이 있군요. 그럼 굉장히 그 고액 연봉자들 말고 그냥 네. 일반적인 블루카다들이나 주급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저축 없어요. 그냥 냉장고 채우죠. 네, 그냥 다 쓰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아이, 쓰고 그럼. 네. 이해됐습니다. 모아서 조금 모이면 여행 가고. 네. 제가 미국 경제 지표는 잘 어쨌든 꼼꼼히 보는데 네. 미국에서 생활을 하네요. 여튼 고용은 하여튼 지금 역대 최저치, 그러니까 역대 실업률은 최저치. 엄청 고용 상황이 좋은. 예, 그 경제가 비빌 언덕이고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음. 중요한 건 결국 인플레죠. 인플레가 어떤 경로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사라지겠죠. 뭐 코로나19 사라지듯이 인플레도 사라집니다. 네. 근데 어떤 속도로 어떤 단계로 사라지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마켓에 네, 시장에 네, 그거를 좀 잘 보는 게 이번에 어쨌든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건지. 예, 저는 세 단계로 예. 뭐 엄밀히 말하면 네 단계인데 이미 1단계는 지났고, 예. 네, 전반부는 지났고 나머지는 세 단계가 남았는데 네. 올 지금 하반기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차트를 보시면 이게 그 유럽을 제외한 선진국의 GDP하고 이제 전 세계 물가 핵심 물가고 전 세계 물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흥국입니다. 네. 러시아 제외한 신흥국 GDP고 전 세계 헤드라인 물가 CPI인데 IMF에서 4월에 이제 스태프들이 전망한 건데요. 뭐 이렇게 될지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퍼센트가 아니고요. 기본 베이스 라인으로부터 편차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아마 GDP도 물가도 이렇게 편차 있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추세만 보십시오. 추세만 보시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뭐 요 정도죠. 요 정도는 수요가 위축되는데 GDP가 줄잖아요. 네. 계속 줄고 더 늘지 않잖아요. 네. 늘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고공을 행진하는 이런 단계죠. A는 뭐 어디예요? 어드밴스드 이코노미라고 선진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진국. 예, 유럽 EU는 제외한. EU고. 네네네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EU 뺀 선진국이에요, 여기가? 네네네. 아. 이유는 더 나쁘니까요. 네, 더 네, 나쁠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이라고 그냥 써놓지. 아니요, 뭐 이분들이 좀 다른가요? 카나다도 있고. 네,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네. 전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 제외한 네. 선진국들의 지금 물가. 네. 네. 근데 이제 뭐 인플레가 가중될수록 이제 GDP는 더 떨어지고 GDP. 네. 네, 물가는 더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얘네들이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망을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세인데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요가 계속 위축되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아이고. 이제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시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최악이네. 뭐 사실은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그 단계를 지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가 볼 때는 네. IMF 이 토대를 제가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잘못됐네요. 2024년까지는 인플레이션 후반기다. 네. 이제 중반부를 지나서 비로소 내년 하반기가 돼야 후반부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갈 길이 아직 네. 무지하게 머네요. 이거는 6월 17일 날 발표한 연준 스태프들의 네. 경제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 전망에서도 2024년 말에 네. 근원 CPI가 2.3%로 전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이 2024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걔네들이. 뭐 다음에 9월에 어떻게 또 수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년 말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까지 무려 물가는 잡히지만 이제 물가는 잡히죠. 물가는 잡히지만 이 후반부에는 경기는 침체됩니다. 경기는 아직 못 올라오잖아요. 네. 못 올라오는 상태. 네. 못 올라오는 상태. 이게
인플레이션 후반부인 거죠. 그러니까 갈 길이 굉장히 먼 겁니다. 24년이 네. 넘어야 인플레 끝난다는 거예요? 2025년에야 인플레이션 소멸기고 인플레이션 소멸기에 비로소 경기 회복을 이제 모색하는 아이고야. 경기 회복의 이제 가능성이 나타나고 네네. 뭐 아니면 실제로 경기 회복이 될 수도 있죠. 이 시기가 2025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뭐 앞으로도 수정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네.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네. 이런 상태에서는 예. 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가 제일 고생하는 시기다라는 거죠. 내년 상반기. 네, 그러니까 아, 계속 1년 남았네.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가가 추세적으로 못 오르는 단계. 왜 주가가 추세적으로 못 오를까? 수요는 계속 위축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지. 예. 물가가 잡히는 시기는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계속 매파적인 거예요. 어허. 매 발톱이 조금 주는 거지. 음. 매 발톱은 여전히 날카로운 상태.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주가가 좀 오르려고 하다가 또 막히고. 계속 그러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들어서.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의 마켓의 아, 주식시장에 조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음. 근데 내년 하반기가 되면 물가가 잡히지만 경기 침체가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경기 침체 누구나 인식하는 거고 예. 주가는 다 반영됐고 예. 이러니까 아주 편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한 1년 정도를 저는 박스권 장세로 보시는 게 맞다. 내년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네. 그래서 연준이 그동안 이제 그 사이에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7월이 가장 매파의 절정기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9월부터는 또 랠리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8, 9월에. 네. 아니다. 네, 랠리 올 것 같습니다. 네. 랠리가 오는데 그 랠리가 조금 한계가 있을 네. 거다. 짧은 랠리. 네, 짧은 랠리가 있을 거다. 폭도 작은 랠리. 네, 그러니까 뱃을 길게 잡지 마시라. 미니 랠리. 연준이 이제 7월에 75bp 올리고 다음부터는 50bp 올릴 거야. 이렇게 이제 다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랠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조금 계속 조심하고 너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종목들을 쫓아가고 예.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면서 아니 근데 진짜 그게 네. 저는 이제 저 박사님도 아시면 한번 잡으면 오래 가는 사람이잖아요. 매매를 잘 안 하잖아요. 네. 아우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 왜냐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며칠 만에 요즘 시장이 그렇죠. 최근에. 요즘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야, 그 전통적인 그냥 내가 그게 예. 어딨어? 좋은 종목 자꾸 그냥 장타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인고했어. 이런 장이 뭐냐면 잘 잡으면 10% 먹고 괜찮게 잡은 포트폴리오도 20% 빠지고 네. 잘못 잡으면 30% 빠지는 장이에요.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정말 그 신의 한 수. 예. 정말 비료주 사고 뭐 에너지 올라갈 때 에너지 사고 또 팔고 귀신같이.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잘하면 10% 먹고 예. 그래 봐야 아주 나이스한 포트폴리오인데 1, 20% 깨지고 잘못 삐끗하면 30% 깨지고 이런 장이 계속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종목 있어요. 예. 하지만 이런 장은 이걸 여기에서 주식시장에서 좀 뺏을 길게 잡는 사람들은 예. 이 기간이 길잖아요. 네. 이 약세장의 박스권 또 베어마켓 랠리가 간간히 또 사람을 또 죽이거든요. 베어마켓 랠리가 아예 없으면 손 털고 계좌 그냥 덮는데 네. 랠리가 있으면 또 쫓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 네. 희망형으로 돌죠. 네. 그리고 좀 손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물려요. 이런 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랠리가 있더라도 저는 네. 인플레이션 이 사이클이 맞다면 조금 어쨌든 신중하게 계속 네. 경계 태세를 이- 늦추지 말자. 이 시장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로 막는 비법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트레이딩을 기가 막히게 아니죠, 해야죠. 아니죠. 마이너스 50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제가 그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에서 추가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거기서는 지금 그 기준으로 한 20% 빠지더라도 처음 원금 대비 10%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참 위대한 거 발견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약간 데미지가 비교적 덜해요 저는. 네. 다른 분들 막 30%막 이러는데 글쎄 뭐 최근 장 한 10% 정도 빠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맙다는 얘기 안 해? 아니 뭐 이거 갖고 고맙진 않아요. 아니 그래서 내년 하여튼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매우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좀 하고 예. 그 이후 아니 근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난의 행군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못 먹는 거지? 못 먹는 거지 추가적으로 확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지난번 주에 저는 말씀드렸듯이 정말 극악무도한 경기 침체장에 네. 보통 주가가 빠진 그동안 빠졌던 네. 고점 대비 빠졌던 그런 건 아니다. 퍼센트 그리고 뭐 가볍게 네. 경기 침체가 올뚱말뚱 하는데 빠진 그거를 이제 중간 평균 내면 나래비를 세워서 이렇게 중간 값을 평균 내면 35% 고점 대비. 예. 그 다음에 그냥 제일 많이 빠진 시기하고 50%. 제일 적게 빠진 데를 평균 내면 30%. 예. 예, 그러니까 30%에서 35%가 고점 대비 빠지는 게 예. 이번 장의 어쨌든 운명일 것 같다. 그러면 30%에 조금 베팅을 걸면 S&P 500 기준으로 3,150, 예. 4,800에서 빠졌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코스피로는 한 2,200. 만약에 35%로 고점 대비 빠진다. 그러면 뭐 그것보다 조금 더 낫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 하락 여지는 조금 남아 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짧은 수익률 구간이죠.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고 베어마켓 랠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상반기만 해도 6%에서 12% 정도 랠리가 왔잖아요. 네. 이번도 뭐 나스닥 기준으로 지난주에 6%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베어마켓 랠리에서 15% 정도 올라요. 그때 베어마켓 랠리의 주도주를 잘 잡으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전문 투자자들의 영역이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수익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강조하시고 싶은 거는 그거죠. 베어마켓 랠리는 그냥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에 속지 말자. 그리고 추가 하락 위험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다. 살짝.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 한 언제 추가로 몇 퍼센트 하락할 거냐 이걸 맞추는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 네네네.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 뭐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뭘 추가 하락이? 아니 추가 상승. 지금 추가 하락 얘기. 전 홈이 아니? 상승으로 들렸어. 홈이에? 근데 너무 지금 마켓에 그 시장을 너무 어둡게 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장기 투자자라면 제 생각에는 그냥 바닥 언저리예요. 지금 장기 투자하다 장기 매매하게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은 원래 조금 그 낮은 구간에 사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7년 8년에도 조금 잘못 들어갔어. 바닥권에서. 네. 샀는데 10%더 빠졌어. 네. 그래도 지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전문가들이 잘못이 있어요. 마치 시장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저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네네. 지금이 하워드 막스나 혹은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벤자민 그레이엄, 뭐 레이 달리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팔 때냐, 이것만 판단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그냥 좋은 종목 찾기에 전념하자. 그게 저는 정답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팔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물려 있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걸 뿐이지. 만약에 장기 투자자라면 한 10년 갖고 있겠다 생각하면 단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 우량 기술주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이 가격대면 확실히 저 평가를 할 때는 저렴한 구간인 거는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도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기 포트폴리오를 또 하잖아요. 그럼 이제 2,700대에서 예를 들면 조선주가 굉장히 저평가돼 보여서 산 거예요. 몇 대에서요? 2천? 2,700대에서 예를 들면 네. 근데 우리 주가지수가 2,300이 됐잖아요. 네. 조선주는 그 가격대에 그냥 있는 거야. 그러면 통상 어떤 착시를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와 진짜 좋은가 보다. 원래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길게 보면 짱짱하게 가거든. 예를 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박사님 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면 야 2,700~800대에서 지금 샀는 가격이 이게 올랐거나 버티고 있다. 근데 나머지는 나빠서 빠졌냐?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서 빠져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수렴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빠따 좀 짧게 잡아야 된다. 예. 매도를 하고 다시 산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한다고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착시로 해서 팔았다가 후회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미련을 조금 버리고 네네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아 내년은 오겠죠. 내년.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해서든 위로를 받고 싶다 이거. 궁금하신 거를 제가 어떻게든 여쭤보고 예. 어떻게든 쥐어짜야죠. 진심을 알죠. 네. 한 얘기고. 네. 아 근데 그런 네. 얘기가 저 시장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네. 박사님이 3프로 TV 이코노미스트 된 다음에 네. 진짜 선명한 비율을 줘가지고. 아 그럼요. 네. 야 그때 앞으로가 문제죠. 네, 뭐. 차트 하나 더 준비돼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다 말씀드렸는데 네. 좀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위로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이게 금리를 감안한 지금 미국 증시 S&P 500의 저평가 정도예요. 이것도 뭐 물론 절대적인 답은 아니지만 네. 역사적 평균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PR의 역수에서 미국 국채 10년물을 뺀 거니까 네. 이쪽에 있으면 고평가, 이쪽에 있으면 이제 조금 좀 먹을 게 많은 장이고 이쪽에 뭐 하면 이제 팔거나 먹을 게 없는 장이죠. 왜냐하면 금리 그냥 받는 게 낫지 주식할 필요 없잖아요. 이 정도는. 근데 지금 20년 평균 정도에 지금 왔다 갔다 해요. 3,900이 네네네. S&P 500이. 그리고 이 긍정적인 점도 있다. 지금 주가가 적정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긴축의 정점에 지금 근접하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는 버퍼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너무 흔들릴 거라고 보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네. 공급망도 개선되고 있다. 원자재가 많이 하락하지 않았냐. 마지막 이제 유가가 안정돼야 되고 지금 유로존의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돼야 되는데 지금 노스트림 1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21일까지 지금 어쨌든 잠궜어요. 잠고고 터빈이 캐나다에서 안 오면 네. 왔죠. 네. 했는데도 러시아가 이제 뭐 또 버팅기면 이제 뭐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마지막 퍼즐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러시아. 근데 부정적인 점이 아직은 많지만 이런 네. 긍정적인 점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12년이 지금 최저점이잖아요. 네. 그 아까 주식 투자 매력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2년에 사면 대체로 많이 먹었습니까? 12년부터 한 14, 5, 6년까지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주식이. 미국 주식 많이 네, 올랐어요.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죠. 네. 2009년부터 쭉 계속 그리고 올랐죠. 16년부터 18년에 이제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네. QT도 하고 이때도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시장이 지금 빠지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금리라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주식이 돈이 갈 데가 없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잘못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좀 정직합니다. 음. 근데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제 EPS가 이제 조금 줄겠죠. 네네네. 이러다 보면 이제 시달릴 구간이 조금 남아 있다라는 것이 저 결론이고요. 조금만 어쨌든 저기 뭐
하락 위험이 추가로 조금 있지만 음. 거의 다 거진 다 왔다. 네. 예, 하지만 본격적인 반등은 조금 늦게 올 것 같다. 음. 좀 힘내자.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는 바닥에 근접해 있습니다라면 사라, 예, 바이, 네, 그리고 이제 홀드 이런 건데 그렇죠. 지금 이제 바닥권에 근접해 있으나 1년 가까이는 먹을 게 별로 없는 굉장히 먹기 어려운 네, 그런 터널로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고점 대비 35% 하락했다. 그래서 S&P 500도 3,200 정도까지 정말 추락을 하고 코스피도 한 2,100 이렇게 왔다. 그러면 저는 길게 봐서는 정말 좋은 성장주, 예. 정말 다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만약에 그거는 뭐 일찍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갑자기 2분기 실적 나오면서 음. 실적 쇼크로 갑자기 순식간에 지수가 10% 더 빠지면 네. 그런 국면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네, 어쨌든 현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음.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과 그럴 수 없는 투자자, 네.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3년 농사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동성으로 채권을 사시더라도 정기예금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네, 국채 같은 거 사놓고 있으라는 거죠. 네, 네네네. 환매해가지고 바로 팔 수 있어야 네, 되니까. 유동화시킬 수 있는. 금리 1, 2% 더 준다고 유동성 없는 채권 무슨 ABS나 뭐 그 회사채 네. 신용도 떨어진 거 사지 마시고 네네네. 맞습니다. 1, 2% 낮더라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국채를 사고 있는 게 낫겠네. 네, 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시장. 언제 볼지 네. 모르죠. 그런다고 이제 한 1년 있다 올 때인데 계속 그냥 거기에 개탁공 놔둘 수도 없잖아요. 그럴 수 현금 없죠. 있다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한진 박사님으로부터 또 좋은 가르침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 갑자기 공손모습인데 태도는 늘 공손.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